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듯 거의 손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1900달러에 근접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자리 우리가 약 4센티리오 전부터 주목해왔던 구간인데 이제 곧 돌파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하기 전에 수축이 있습니다. 좋은 구조입니다. 만약 큰 시간대, 즉 4개의 시간대를 서두르면 3개월, 1개월, 그리고 시간주, 1, 시간, 4시간 등 다양한 다이버전스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이버전스입니다. 우리는 시장이 언제 돌파할지, 언제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 풋옵션을 매수합니다. 이는 하나의 전략이며 거래 측면에서는 단기 매도 포지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거래에서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방향성 거래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중 일부 대형 은행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스탠다드 차타드가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내놨습니다. 3분기 비트코인 가격을 135, 0달러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 수준까지 오른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말하는 슈퍼 불리시 초강세 시나리오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곧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또 중국 민간 기업들도 비트코인 비쪽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약삼, 영억 원, 30억 위안 자금이 유입되어 매우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볼 때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게임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브로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FSC, DFSA 등 다양한 기관의 인가를 받아 전 세계 사용자들이 XM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친구분들 중에서 아직 외환금, 대출 등 다양한 거래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쉐어리스트 커뮤니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저희 서포터분들께서 유튜브 구독을 해주신다면 현재 주간으로 포트폴리오 관리에 관한 영상도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자산 운용 아셋 웨이스트 3쪽에서는 요청에 따라 추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약 50개의 자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클래스 쪽에서는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인 투 와인드와 퍼스벌인데요.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방금 전에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마인드셋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마켓 사이클, 트레이딩 마인드셋, 자금 관리, 기본적인 트레이딩 방법, 거래 조건을 수락하는 방법, 포지션 계산법, 비트코인, 크립토, 금선물 거래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코드도 제공되니 카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볼 전략, 숏 포지션을 통한 가치 고정, 타임프레임을 보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가르쳐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 전체를 보면 알트코인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들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일부 알트코인은 꽤 많이 반등했는데 예를 들어 펭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전부터 주목하던 알트코인입니다. 유로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저점이 잘 올라가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몽크는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고 새로운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TI 같은 경우는 저점을 이탈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느낌상 이미 이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저점을 찍은 종목들은 구조적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추가 하락을 위한 조정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위는 아직 저점을 잘 올리고 있는 편입니다. SEI는 5% 하락했지만 대부분은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쪽에도 점점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여성 투자자 비율도 약 73 구간에 머물러 있는데 이 구간은 아직 저점 영역 대부분은 숏포지션 쪽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숏포지션 쪽은 이미 이틀 연속으로 당했어요. 가격이 눌렸다가 갑자기 튀어오르고 또 오르고 오르다가 갑자기 튀어오르니까 다들 당황했죠. 지금은 거의 사상 최고가에 근접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약 3%만 더 오르면 사상 최고가를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비트코인이 7월에 반등해서 더 오른다면 지금 만약 5%까지 더 오르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주간 타임프레임에서 보면 캔들이 작게 마감돼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캔들도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캔들도 다이버전스가 있는데 캔들이 작기 때문에 만약 7월에 가격이 2.5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건 베어리시 인걸핑 신호가 발생하는 거예요. 즉 6월의 시작 캔들이 이번 달에 의해 무너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달이 어떻게 마감될지 지켜봐야 해요. 만약 빨간색 음봉으로 2.5 이하에서 마감된다면 상황이 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8월, 9월, 10월에도 추가 하락 압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먼저 한번 하락이 나와야 한다고 봐요. 그 하락이 그래픽하게 급격하게 나올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급하게 돌파가 나오면 8월이나 9월에도 다이버전스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서 상황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이전 사이클에서 겪었던 큰 폭탄과도 같을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제 비트코인 파트로 넘어가서 3, 500, 0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저점은 대략 3, 200, 0 부근입니다. 만약 조정이 온다면 그 근처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약 3300 부근은 꽤 괜찮은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월간 차트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먼저 횡보 사이드웨이 구간이 나오길 바랍니다. 바로 타임하이 최고점로 급하게 돌파하는 것보다는 먼저 조정이 오고 나서 횡보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더리움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TF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약간 마이너스였고요. 비트코인 쪽은 소폭 플러스였습니다. 한 400 정도로 전날과 비교하면 거의 상쇄된 셈이죠. 그리고 알트코인, 특히 인터넷 관련 코인들은 아직도 하단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급하게 상승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 조정 관련 폴의 경우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금리 동결이 94.8%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파트에서는 현재 한 기업이 비트코인을 영억 미만어치 매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혹시 미끼 전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 자체가 차트상으로도 꽤 위험해 보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0억 정도의 자금이 있다고 치고 그중 30, 40%를 한 번에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면 이 자리에서 한 번에 쾅하고 들어가는 셈이죠. 저도 약간 불안하긴 해요. 이게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온 시점에서 매수하는 마인드셋이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전에 DCA 분할 매수를 해왔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15 0달러 구간쯤에서 한 번에 매수한다면 그건 어느 정도 말이 되기도 해요. 제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가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혹시 미끼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 부분은 블록체인 관련 뉴스에서도 다뤘으니 추가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대형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 쪽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게 앞으로 더 치솟아서 대략 135, 0달러 구간까지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3분기쯤에 타이밍을 예측한 거예요. 만약 그 구간 3분기에 135, 0달러까지 간다면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슈퍼 불리시 강세장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 한번 지켜봐야겠죠. 정말 그런 케이스가 나올지. 그래서 저도 다른 뉴스들을 찾아서 우리 케이스와 비교해보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VC 벤처 캐피탈 쪽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한 케이스는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아직 조금은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이 케이스를 엔딩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엔딩은 1, 2, 3, 4, 5 이렇게 5단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움직임을 ABC 패턴으로 보고 있는데 130.0을 깨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130.0을 돌파한다면 앞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Q3이고 지금은 Q이라서 앞으로 약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천천히 돌파할 수도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도 먼저 내려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조정 없이 바로 올라가면 상승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월간 차트에서 큰 다이버전스가 발생해 꽤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월간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개월 차트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나타나 더 이상 힘이 약해지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조정이 오고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파동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시기죠. 지금은 이 구간에서 테스트를 위해 숏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진은 분산해서 배치했고 이전 트레이딩 라운드에서 얻은 이익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저는 포지션을 약 5개로 나누어 진입했습니다. 아까 친구에게 말한 것처럼 이 구간에서 추가로 진입할 수 있는 마진도 남겨두었습니다. 만약 손실이 나더라도 올인하지 않고 저는 더 이상 올인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처음 큰 금액을 올인해서 손실을 본 이후로는 올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올인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이 점을 친구들에게도 꼭 경고하고 싶습니다. 자금 관리를 잘해서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친구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이 세 가지 큰 그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가격이 다시 저항선을 돌파한 후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6월에 마감된 캔들 역시 상당히 위험한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캔들은 도지와 비슷한 작은 캔들이었는데 만약 다음에 큰 양봉이 나오고 그 뒤에 큰 음봉이 나오면 큰 그림에서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깊은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상승 랠리를 이어왔잖아요. 우리가 롱 포지션을 잡고 올라온 만큼 이제는 단기적인 학습과 전략에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좋은 뉴스도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큰손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만약 강하게 오르면 3만 달러까지도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강하게 오르지 못한다면 깊은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데일리 차트로 넘어가서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저희는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힘이 약해진 상태로 올라가서 잠깐 새 고점을 찍는 경우입니다. 가짜 상승 후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잠깐 새 고점 찍고 다시 하락하는 거죠. 어제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작은 구간에서 엔딩 패턴이 비트코인에서 자주 보입니다. 특히 마지막 구간에서요. 그래서 여러분께 조심하라고 경고드렸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트렌드가 무너지면 포지션을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롱 포지션을 잡더라도 아주 소규모로만 해야 해요.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올라가자마자 바로 살짝 눌러주고 온타임 하이 딱 다시 살짝 눌러주고 온타임 하이 맞죠? 이제 비클로 하이가 나왔고 비컴핀에도 나왔어요. 하지만 이 구간은 위험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큰 그림에서 다이버전스가 섞여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엄청 크게 보이죠? 길게 끌려온 부분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쏟아지거나 트렌드가 깨지면 이 부분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지점이에요. 매도 쪽으로는 소규모로 진입할 수 있지만 만약에 갑자기 쏟아져서 트렌드가 깨지면
그러면 위험 관리를 잘해야 하고 손실을 감수하고 포지션을 전환해서 다른 방향으로 먼저 진입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횡보할 수도 있고 바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여러 번 경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엔딩 구간에서 갑자기 쏟아지면 트렌드가 깨지는 거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엔딩이지만 좀 더 작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그때 다시 진입해도 늦지 않아요. 맞죠? 예를 들어 이렇게 내려가서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점에 진입해도 충분히 괜찮아요. 만약 여기서 다시 방향이 잡히면 그때부터 다시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어느 지점이든 만약 다시 진입을 시작했는데 아래쪽이 여전히 불안하다면 이 구간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다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항상 조심해서 매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누가 확신을 준다고 해도 100% 믿지 마세요. 트레이딩에는 자신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항상 제 기준과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다소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무리하게 롱 포지션을 크게 잡는 건 조심해야 해요. 진입은 할 수 있지만 작은 흐름을 잘 평가하고 그 흐름이 깨지면 바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넓은 스윙을 노리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조정 구간에서 강하게 돌파하는 그림을 살펴볼게요. 만약 현물 스파타로 매매하고 있고 롱 포지션을 이미 잡고 있다면 마치 1벨 에버리지 롱처럼 트렌드가 깨지지 않는 한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가 깨지면 바로 정리하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 가격이 갑자기 강하게 급등한다면 이건 시나리오 3의 구조에 아주 좋은 신호가 됩니다. 이 경우는 정말로 강하게 돌파하는 상황이죠. 일종의 깃발을 올리는 것처럼 대략 130, 0, 150, 0 근처 구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대비한 시나리오에서 이런 상황 생기면 첫째, 굿옵션, 옵션 매매, 프리미엄 2, 3% 손해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 이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루트 에스미스 퓨처스 선물 포지션도 괜찮습니다. 또 이전 라운드 마진 걸고 수익 내던 사계마이즈 포지션 남아있고 현물, 스팟 포지션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스파트몰 포지션이 계속해서 새로운 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전체 포트폴리오도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3%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조정이 온다면 예를 들어 가격이 내려간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점은 옵션에서 프리미엄을 수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프리미엄은 일종의 자본이득, 캐피털 게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옵션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셈이죠. 그리고 만약 가격이 급락한다면 우리는 추가적인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격이 더 낮아진 구간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 해당하며 항상 두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합니다. 강세장 불이 시나리오라면 어떻게 될지, 조정이 올 경우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격이 흔들려도 괜찮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두 관점에서 항상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전략으로 트레이딩 할 때 최악의 경우 워스트 케이스는 어떤지, 또 다른 전략으로 했을 때 최악의 경우는 어떤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평선 가로축 쪽을 보겠습니다. 현재 수평선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하게 돌파해 20% 상승 후 그 자리에서 상승이 끝나고 바로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20%만 오르고 끝나는 건 좋지 않아요. 하지만 강하게 돌파하거나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이건 슈퍼 불리시 케이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라야 합니다. 현재로선 첫 번째 케이스 40%까지 오르는 시나리오를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조정이 오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 지점 초록색 구간 근처에서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이 구간이 잘 버티는지 좋은 행보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죠. 좋은 반등 신호가 나오면 노란색 테스트 구간에서 매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잘 나오면 마이크를 잡고 스노우볼처럼 계속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갑자기 깨져 급락 크랙 한다면 바로 이 전략을 씁니다. 이 전략은 35% 하락을 노립니다. 그래서 조정이 온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조정이 올지 아니면 위에서 누군가 저를 놀릴 정도로 더 오를지요. 결국 현장에서 다시 각 케이스의 확률이 어느 쪽이 더 높은지 평가해 볼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계속 상황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만약 우리가 현장에서 트레이딩을 한다면 사실상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 더 무게를 둘지 미리 정하고 그에 맞게 자금을 배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도 조정하고 미세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며 온타임 하이를 돌파하는 구간을 볼게요. 여기서 시네오, 니오 트렌드 라인이 지지된다면 더 강하게 상승해야 하고 옆으로 횡보하며 에너지를 모은 뒤 2일 더 오르며 강하게 돌파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번에 돌파해도 괜찮은데 반드시 힘있게 올라가야 돼요. 만약 돌파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땐 다시 숏 포지션을 잡을 생각이에요. 하지만 강하게 돌파한다면 그때는 숏을 멈추고 관망할 겁니다. 또 가격이 조정되어 이 구간으로 내려오는 경우를 볼게요. 제 생각엔 이 구간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지지받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매도 압력이 생겨 오늘 이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아래쪽을 테스트하거나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는 하락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 관점에서는 숏 포지션을 잡은 거고요. 우리가 진입한 구간이 있으니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현금 흐름을 만든다고 해도 수익률이 5% 정도입니다. 위험을 감수해도 3% 정도의 수익에 현금 흐름은 약 5%라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롱 포지션을 바로 잡는다면 저는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로 롱을 잡았는데 잡자마자 이렇게 매도 압력이 들어오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조정이 끝났으니 크게 오르겠지, 스노우볼처럼 멋지게 굴러가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여기서 매도 압력 맞으면 진짜 멘붕 옵니다. 정말 답답하고 엄청 힘들어져요. 그래서 롱을 계속 들고 가는 것도 애매하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구간은 진입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NFT 쪽을 보면 MC는 조정 구간에서 롱을 노려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롱 진입을 3번의 스테이지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으니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금고우 파트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아직은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위쪽 저항선과 아래쪽 지지선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딱 중간에 위치해 있죠. 이게 마치 타운하우스처럼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매매를 해도 50%는 이기고 50%는 지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격이 떨어져서 아래쪽 조건에 도달하면 롱을 노려볼 수 있고 반대로 위로 올라가서 저항선과 트렌드라인에 부딪히면 슛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일단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금고울 쪽도 지금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데 매매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최근 시장이 굉장히 스윙이 심하고 사이드웨이 구간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제 달러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달러는 어제 약간 반등세가 있었는데 어제 펀더멘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유 쪽도 지금은 지지선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우존스는 어젯밤에 0.7% 상승했고 나스닥도 1% 더 올랐습니다. 알트코인 파트로 넘어가면 지금 제가 포지션을 오픈한 것은 이더리움 한 종목입니다. 쇼 포지션도 하나 열어두었어요. 지금 이 구간이 비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 강하게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건 더 이상 비파가 아닐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쇼 포지션을 오픈해 두었습니다. 지금 한 포지션은 손실이 나고 있고 다른 한 포지션은 이미 수익이 조금 났습니다. 또 다른 포지션도 약간의 수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캔들이 만약 오늘 완전히 마감된다면 이더리움의 데일리 차트상으로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만약 오늘 이 캔들이 꽉 찬 음봉으로 마감된다면 명확한 조정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차트 패턴 같은 것들이죠.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지금까지 꽤 잘 올라왔던 추세가 멈추고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이전 구간으로 돌아온다면 그때는 하락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쪽에서는 저는 여전히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강하게 돌파가 나오지 않는 한 말이죠. 자신이 2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조상으로는 2파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알트코인 쪽을 살펴보면 OP 쪽을 조금 보겠습니다. OP, ADA 같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할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번 더 기다리려고 해요. 일단 기존에 그려둔 선들은 지우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게 느껴지네요. 제가 보기엔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구간은 바로 그 저점입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저점이죠. 그 구간이 바로 중요합니다. 만약 그 구간에서 다시 다이버전스가 발생한다면 그때가 진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한 번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OP의 마지막 하락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A도 마찬가지입니다. ADA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번 이 종목에서 수익을 냈었고 진입 구간도 꽤 쉬웠거든요. 강하게 반등할 때마다 수익을 냈고 이번에도 또 한 번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서도 다이버전스를 시도해봤는데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왜냐면 만약 우리가 성급하게 진입했다가 갑자기 비트코인이 급등해버리면 이런 알트코인들은 롱 포지션이 바로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매도세가 알트코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리스크가 됩니다. 만약 ADR가 먼저 반등하고 비트코인이 조정을 마친 후에 ADR가 눌림목을 줄 때 진입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질 수는 있지만 방향성이 훨씬 더 명확해지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디스코드에서도 실제로 들어와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파트뿐만 아니라 크립토 쪽에서도요. 규칙방 안내 확인 후 입장에 의견 나누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이니 지켜봐주세요. 이번 영상 첫 부분에서는 전체 시장 상황을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비트코인 쪽은 사상 최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돌파 시도에서는 다이버전스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급하게 돌파를 시도했다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앞으로 몇 달간 다이버전스가 더 쌓일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하실 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트코인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달간 신저점 갱신 없이 마지막 저점 돌파한 종목 위주로 선별에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OP나 LRC 종목들이 방금 분석했던 것들입니다. 아직 벤치마크 차트 안 쓰셨다면 영상 마지막에 참고 영상 있습니다. 시리즈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크립토커런시와 마켓 정보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